천천히 눈을 감으세요. 어깨에 힘을 내려놓고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었다가 천천히 내보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그저 이 목소리에 귀를 맡기세요.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이 쉬는 동안에도 마음의 가장 깊은 층은 여전히 활동합니다. 오늘 밤 이 강연은 바로 그 층을 향해 말을 겁니다. 억지로 집중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흐르듯 오늘의 이야기는 당신 안으로 조용히 스며들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이 있습니다. 데니스 웨이틀리. 그는 미국 아나폴리스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해군 전투조종사로 복무했습니다. 하늘을 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방향을 잃은 조종사는 아무리 엔진이 강해도 목적지에 닿지 못합니다. 그는 그 사실을 하늘 위에서 몸으로 배웠습니다. 군복을 벗은 뒤 웨이틀리는 인간 행동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심리학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올림픽 선수들과 나사 우주비행사들의 정신훈련을 담당하는 컨설턴트가 되었습니다. 미국 올림픽위원회 스포츠의학위원회 심리학 부문 의장으로서 그는 세계 최정상의 인간들에게 한 가지를 반복해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해군 장교에서 심리학자로 다시 올림픽과 나사의 컨설턴트로 이어진 그의 삶 자체가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르친 것을 먼저 살았습니다. 매 전환점마다 그는 외부의 상황이 자신을 이끌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다음 목적지를 정하고 그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반복이 그의 인생 전체를 만들었습니다. 웨이틀리는 말합니다. 승리자와 패배자의 차이는 재능도 환경도 운도 아니라고. 단 하나의 차이는 이것입니다. 승리자는 목적지를 먼저 정하고 그 다음 걷기 시작한다. 패배자는 일단 걷기 시작하고 어디선가 좋은 곳이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오늘 밤 이 한 문장을 잠들기 전 마음속에 조용히 새겨두세요. 혹시 이런 느낌을 아십니까?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디에 와 있는지 모르겠다는 느낌? 직장이 방향을 대신해 주었고 자녀의 목표가 나의 목표를 대신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방향을 스스로 정해야 한다는 것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그 이유를 함께 이해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밤 이 강연이 끝날 때 당신은 나침반 하나를 손에 쥐게 됩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하루를 어느 방향으로 시작할지 알 수 있는 그 하나의 기준. 웨이틀리는 그것을 자기 방향 설정, 셀프 다이렉션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방향을 아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폭풍이 와도, 지친 날이 와도 그 사람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그 알을 당신 안에 심겠습니다. 편안하게 그저 들으세요. 데니스 웨이틀리는 말합니다. 승리자와 패배자의 차이는 능력이 아니라고. 학벌도, 운도, 타이밍도 아니라고. 단 하나의 차이는 이것입니다. 누가 방향을 정하느냐. 승리자는 스스로 방향을 정합니다. 패배자는 상황이, 타인이 혹은 운이 방향을 대신 정해줍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은 누가 이끌고 있습니까?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외적 통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직장이 출근 시간을 정했고, 회사가 역할을 정했고, 가족이 기대하는 모습이 나의 하루를 채웠습니다. 심리학자 줄리안 로터는 이것을 외적 통제 소재라고 불렀습니다. 내 삶의 결과가 나 자신이 아닌 외부 환경에 달려있다고 믿는 상태. 이 믿음은 조용하고 깊게 우리 안에 자리 잡습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방향은 늘 바깥에서 왔습니다. 웨이틀리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는 해군 장교였습니다. 제도가 그의 하루를 설계했고 명령이 그의 방향을 대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선택한 삶인가? 그 질문 하나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해군을 떠나 심리학을 공부했고 다시 강단에 섰습니다. 외부 상황이 그를 밀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가 먼저 방향을 정했습니다. 매번의 전환마다 그 중심에는 스스로 내린 결정이 있었습니다. 내적 통제 소재로의 전환. 이것은 단순한 태도 변화가 아닙니다. 삶 전체의 구조가 바뀝니다. 내가 방향을 정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환경의 반응자가 아닙니다. 나는 설계자가 됩니다. 웨이틀리는 말합니다. 승리자는 환경을 탓하지 않는다고. 같은 상황에서도 승리자는 묻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수동적 삶과 능동적 삶을 가르는 경계선입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이 질문을 듣고 있습니다. 40대, 50대, 60대. 이 시기에 많은 분들이 처음으로 그 질문과 마주합니다. 자녀가 독립했습니다. 직장이 끝났습니다. 그동안 나를 이끌던 외부의 구조가 사라진 자리에 처음으로 조용한 공백이 찾아옵니다. 그 공백은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웨이틀리는 말합니다. 그 순간이야말로 진짜 자기 방향 설정이 시작되는 때라고.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직원으로 살아온 삶 너머에 처음으로 나 자신의 목표를 물을 수 있는 순간입니다. 방향은 밖에서 오지 않습니다. 방향은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웨이틀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승리자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주도한다고. 그 주도는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오늘 밤 눈을 감기 전에 딱 하나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나의 방향은 내가 정한 것인가? 그 질문이 잠재의식 속으로 조용히 스며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변화의 첫 번째 씨앗이 됩니다. 성공은 끈기와 추진력에 거의 전적으로 달려있다. 데니스 웨이틀리.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목표인지 아니면 막연한 소원인지 그 차이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데니스 웨이틀리는 말했습니다. 목표와 소원을 가르는 것은 의지의 크기가 아니라 단 4가지 요소의 유무라고. 첫 번째 요소는 written, 기록입니다. 머릿속에 떠도는 생각은 잠재의식에게 신호를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종이 위에 내려앉는 순간 잠재의식은 그것을 현실의 일부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당신이 적어둔 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목표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vivid, 생생함입니다. 우리 뇌에는 망상활성계, RAS라고 불리는 필터가 있습니다. 이 필터는 당신이 선명하게 그린 이미지와 관련된 정보만을 의식 위로 끌어올립니다. 목표를 숫자로만 적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이뤘을 때의 냄새, 소리, 느낌까지 감각적으로 그릴수록 RAS는 일상 속 관련 기회를 포착하기 시작합니다. 흐릿한 목표는 흐릿한 삶을 만듭니다. 세 번째 요소는 time-bounded, 시한입니다. 마감이 없는 목표는 중력 없는 우주 속 물체와 같습니다. 어디로도 이끌리지 않고 어디에도 닿지 않습니다. 기한이 생기는 순간 목표는 비로소 무게를 갖습니다. 뇌는 시간의 압력을 느낄 때 자원을 집중시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몇 년 몇 월이어야 잠재의식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요소는 emotionally charged, 감정이 실림입니다. 잠재의식은 논리가 아니라 감정의 언어로 작동합니다. 기록되고 생생하고 시한이 있어도 가슴이 뛰지 않는 목표는 잠재의식을 움직이는 연료가 되지 못합니다. 그 목표를 이뤘을 때 느낄 자부심, 안도감, 기쁨. 그 감정을 지금 이 순간 미리 느껴보십시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그 감정의 진동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1969년 나사의 아폴로 미션은 이 4가지 요소의 완벽한 구현이었습니다. 달 착륙이라는 생생한 비전은 문서로 기록되었고 각 단계마다 명확한 시한이 설정되었으며
수천 명의 엔지니어들이 그 목표에 감정적으로 헌신했습니다. 막연히 달에 가고 싶다는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기록되고 생생하고 시한이 있고 감정이 실린 그것이 역사를 바꾼 목표였습니다. 웨이틀리는 말합니다. 개인의 목표도 다르지 않다고. 지금 당신의 목표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이 종이 위에 적혀 있습니까? 눈을 감으면 선명하게 그려집니까? 날짜가 붙어 있습니까? 그리고 가슴이 뜁니까?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빠져 있다면 그것은 아직 소원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단 한 문장이라도 적어두십시오. 잠재의식은 당신이 잠드는 그 순간부터 일을 시작할 것입니다. 성공은 드라이브와 끈기에 거의 전적으로 달려있다. 데니스 웨이틀리. 웨이틀리는 말합니다. 큰 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그 별에서 지금 당신의 발 아래 돌 하나까지 계단이 이어져 있어야 한다고. 5년 후의 목표는 하늘의 별입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이 내딛는 한 걸음은 그 별로 향하는 계단의 첫 번째 돌입니다. 이 계단이 없으면 별은 그저 아름다운 풍경으로 남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매일 열심히 하는데 왜 5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을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오늘의 행동이 5년 후의 목표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층이 없는 목표는 각각의 날들을 섬처럼 고립시킵니다. 오늘 한 일이 내일과 이어지지 않고 이번 주가 이번 달과 단절됩니다. 바쁨은 있지만 방향이 없는 상태. 웨이틀리는 이것을 가장 위험한 착각이라고 불렀습니다. 웨이틀리가 올림픽 선수들을 컨설팅할 때 그는 가장 먼저 4년 로드맵을 함께 설계했습니다. 금메달이라는 목표를 4년 뒤에 두고 그것을 거꾸로 분해했습니다. 3년 차에는 어떤 기록이어야 하는지, 2년 차에는 어떤 기술을 완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올해, 이번 달, 이번 주, 오늘의 훈련은 무엇인지. 선수들은 처음으로 오늘의 땀이 4년 후의 시상대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연결감이 훈련의 질을 바꾸었고 결국 금메달로 이어졌습니다. 웨이틀리의 실천법은 단순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가장 중요한 3가지만 고릅니다. 10가지가 아닙니다. 3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3가지는 반드시 이번 주 목표, 나아가 90일 목표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급한 일이 아니라 오늘 반드시 나아가야 할 방향의 일입니다. 이 작은 선택이 쌓이면 90일 후 당신은 전혀 다른 위치에 서 있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그 방향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끝날 때 웨이틀리는 또 하나의 루틴을 권합니다. 저녁의 조용한 리뷰입니다. 오늘 3가지 우선순위 중 무엇을 이루었는지, 무엇이 빠졌는지를 판단이 아닌 관찰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내일을 아주 조금 미세 조정합니다. 이 루틴은 자책이 아닙니다. 나침반을 다시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잠들기 직전 이 점검을 마친 뒤 눈을 감으면 잠재의식은 밤새 그 방향을 더욱 깊이 새깁니다. 배가 항해 중에도 끊임없이 항로를 수정하듯 웨이틀리는 90일마다 나침반을 다시 보정하라고 말합니다. 분기마다 지금의 목표가 여전히 5년 후의 방향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삶은 변하고 우선순위도 바뀝니다. 90일의 재조정은 표류를 막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웨이틀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은 드라이브와 지속성에 거의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 그 지속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계층적 구조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눈을 감으려 할 때 뇌는 아직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잠재의식은 의식이 물러나는 그 틈을 기다립니다. 낮 동안 소음에 가려졌던 내면의 처리 장치가 바로 그때 조용히 가동됩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웨이틀리는 미국 올림픽위원회 스포츠의학위원회 심리학 의장으로서 선수들에게 특별한 훈련을 지도했습니다. 선수들은 트랙에 서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오직 마음속에서만 경기를 완주했습니다. 그런데 바이오 피드백 장비에 연결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실제로 달릴 때와 동일한 순서로 근육이 수축했습니다. 뇌는 실제 경험과 생생한 심상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웨이틀리는 말했습니다. 마음속에서 이미 가본 곳에 몸도 결국 가게 됩니다. 목표가 잠재의식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지려면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감정입니다. 웨이틀리는 목표의 네 요소 중 emotionally charged, 즉 감정이 실린 상태를 가장 강조했습니다. 글로 적고 생생하게 그리고 기한을 정한 목표라도 감정이 빠지면 잠재의식은 그것을 단순한 정보로 처리합니다. 그러나 목표 장면을 떠올리며 그 순간의 기쁨, 자부심, 안도감을 몸으로 느끼는 순간 잠재의식은 그것을 이미 일어난 현실로 등록하기 시작합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것을 명확한 핵심 목표, Definite Chief Aim이라 불렀습니다. 모든 생각과 에너지가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되는 중심축. 웨이틀리는 이 개념을 이어받아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핵심 목표는 선언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잠들기 직전 의식의 문이 열리는 그 순간에 그 장면을 다시 불러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잠재의식은 하루 중 가장 마지막에 입력된 이미지를 밤새 반복 처리합니다. 그것이 목표라면 뇌는 밤새 그 방향으로 경로를 탐색합니다. 그런데 만약 잠들기 전 마지막 이미지가 목표가 아니라면 잠재의식은 무엇을 처리할까요? 웨이틀리는 경고했습니다. 자기 방향이 없을 때 잠재의식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낮 동안 가장 많이 노출된 것, 누군가의 광고, 타인의 불안, 주변의 기대를 대신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방향 없는 잠재의식은 외부의 목표를 무의식적으로 복사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향해 매일 밤 프로그래밍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밤 눈을 감기 직전 딱 1분만 써보십시오. 당신이 이루고 싶은 그 장면을 떠올리십시오.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느끼는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그 감각을 몸 안에서 실제처럼 느끼십시오. 이것이 웨이틀리가 올림픽 선수들에게 가르친 수면 전 심상 훈련의 본질입니다. 거창한 의식이 아닙니다. 잠재의식의 문이 열리는 그 1분, 당신이 원하는 방향을 조용히 새겨놓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이미 가본 곳에 몸도 결국 가게 됩니다. 가장 흔한 착각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일단 열심히 하다 보면 방향은 저절로 생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믿습니다. 하지만 데니스 웨이틀리는 말합니다. 노력과 방향은 같은 엔진이 아닙니다. 노력은 연료이고 방향은 핸들입니다. 연료가 가득 차 있어도 핸들이 없으면 차는 그저 제자리에서 굉음만 냅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을 방향 없는 에너지를 상상해 보세요. 우주를 떠도는 탐사선. 연료도 있고 엔진도 작동합니다. 그러나 지구와의 교신이 끊겼습니다. 목적지 좌표가 없습니다. 그 탐사선은 영원히 우주 어딘가를 떠돌 뿐 어디에도 닿지 못합니다. 웨이틀리는 목표 없이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이 탐사선과 같다고 했습니다. 에너지는 있지만 그 에너지가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잠재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을 주지 않으면 잠재의식은 어제와 똑같은 회로를 반복할 뿐입니다. 두 번째 착각입니다. 목표는 거창해야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표 세우기를 미룹니다. 크게 꿈꿀 자신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웨이틀리의 연구는 반대를 말합니다. 잠재의식은 거대한 선언보다 작고 구체적인 문장에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언젠가 건강해지겠다는 잠재의식에 아무 신호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 수요일 저녁 30분 걷는다는 잠재의식이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좌표입니다. 목표의 크기가 아니라 목표의 선명도가 잠재의식을 움직입니다. 세 번째 착각. 목표를 종이에 적으면 부담스럽다. 적는 순간 지켜야 할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만 담아둡니다.
그러나 웨이플리는 말합니다. 기록은 부담이 아닙니다. 기록은 잠재의식과 맺는 계약입니다. 눈으로 읽고 손으로 쓰는 그 순간, 뇌는 그 목표를 현실의 영역으로 분류하기 시작합니다. 머릿속 생각은 안개입니다. 종이 위의 문장은 지도입니다. 잠재의식은 안개 속을 항해하지 않습니다. 지도가 있을 때 비로소 움직입니다. 웨이틀리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는 해군에서 복무하던 시절 이미 다음 방향을 설정하고 있었습니다. 제대 후 심리학자가 되겠다는 목표, 그리고 언젠가 사람들 앞에서 강의하겠다는 목표를. 그 목표가 없었다면 제대 후 그는 그저 전직 군인으로 표류했을 것입니다. 방향이 먼저였기에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이 기회임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군복을 입고 있던 그 시간이 심리학자 웨이틀리를 만들어낸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방향을 먼저 설정했기 때문에. 마지막 착각입니다. 나이 들면 새 목표를 세우기엔 너무 늦었다. 이 생각이야말로 가장 조용하고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웨이틀리는 자기 방향 설정에 유효기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잠재의식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선명한 방향을 심어준다면 잠재의식은 내일 아침부터 그 방향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은퇴 후의 삶도, 자녀를 다 키운 후의 삶도 새로운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방향을 잃은 것이 문제였지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웨이틀리는 말했습니다. 성공은 드라이브와 끈기에 거의 전적으로 달려있다. 그러나 그 드라이브가 향하는 곳이 있어야 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과 방향을 갖고 사는 것은 다릅니다. 지금 이 순간 눈을 감으세요. 당신의 잠재의식은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묻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고 싶으냐고. 그 질문에 아직 답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밤이 그 답을 처음 속삭이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데니스 웨이틀리가 평생 연구한 승리자의 한 가지 습관을 함께 되새깁니다. 승리자는 더 많이 노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방향을 먼저 정하는 사람입니다. 방향 없는 노력은 어두운 방 안에서 출구를 찾아 뛰는 것과 같습니다. 에너지는 소진되지만 어디에도 닿지 못합니다. 오늘 이 강연에서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조용히 정리하고 오늘 밤 단 하나의 실천으로 그 길을 당신의 잠재의식 안에 새겨넣겠습니다. 웨이틀리는 목표에 4가지 요소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록되고, 생생하고, 시안이 있고, 감정이 실려야 한다고. 이 4가지는 단순한 체크리스트가 아닙니다. 내가 목표를 현실로 처리하기 위한 언어입니다. 머릿속에만 있는 목표는 뇌에게 꿈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손으로 적힌 목표는 다릅니다. 뇌는 그것을 이미 존재하는 정보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생생한 장면이 더해지면 감각이 깨어나고, 날짜가 붙으면 긴장감이 생기고, 감정이 실리면 잠재의식이 그 방향으로 자원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5년 목표는 별입니다. 멀리 있지만 방향을 알려줍니다. 1년 목표는 그 별을 향해 오르는 계단입니다. 90일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한 칸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우선순위 3가지는 지금 이 순간 내가 내딛는 한 걸음입니다. 웨이틀리가 올림픽 선수들과 함께 설계한 것도 바로 이 구조였습니다. 4년 후에 금메달이라는 별을 먼저 정하고 그 별에서 오늘의 훈련 한 세트까지 역방향으로 계단을 놓았습니다. 목표는 미래에서 현재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계단이 선명할수록 오늘 하루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밤 실천은 단 하나입니다. 잠들기 전 종이 한 장을 꺼내세요. 그리고 이렇게 적어보세요. 1년 후 나는 어디에 있는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2줄이면 충분합니다. 장소, 감각, 표정, 한 가지 구체적인 장면. 예를 들어, 나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내가 쓴 책의 첫 페이지를 읽고 있다. 처럼요. 적은 뒤에는 눈을 감으세요. 그 장면 안으로 30초 동안 들어가세요.
냄새, 온도, 그 순간의 감정을 느껴보세요. 이것이 웨이틀리가 말한 emotionally charged, 감정이 실린 목표의 실제 형태입니다. 눈을 감는 순간 의식은 물러납니다. 하지만 잠재의식은 깨어 있습니다. 방금 당신이 적은 그 두 줄을 잠재의식은 밤새 읽고 있습니다. 웨이틀리는 말했습니다. 잠드는 순간은 하루 중 잠재의식이 가장 열려있는 시간이라고. 그 문이 열린 순간에 방향을 넣어주는 것, 그것이 자기 방향 설정의 가장 조용하고 강력한 형태입니다. 내일 아침 당신의 뇌는 어젯밤 당신이 심어준 그 장면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하루를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그 방향으로 이끌기 시작합니다. 웨이틀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승리는 드라이브와 끈기에 거의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 그 드라이브는 방향이 있을 때 비로소 힘을 갖습니다. 오늘 밤 별 하나를 고르세요. 멀어도 괜찮습니다. 흐릿해도 괜찮습니다. 단 두 줄로 적고 30초 동안 느끼는 것. 그것이 오늘 밤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작고 가장 강력한 시작입니다. 이 강연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다음 강연에서는 웨이틀리의 또 다른 승리 심리학, 자기 존중감의 비밀을 함께 탐험하겠습니다. 오늘 밤도 편안히 쉬세요.